나는 2번 결혼했고, 한 번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 어떤 남자도 내 품에서 그렇게 울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내 사위였다. 내 이름은 이명숙. 올해 68.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이제는 당연해졌고, 혼자 먹는 밥상도 덜 쓸쓸해졌다. 딸은 바쁘고 성공한 여자다. 남편도 아들도 있다. 그리고 사위 정민재, 35. 조용하고 공손하고 한결같은 남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위를 좋아했다. 그가 내 딸과 잘 지내길 바랐다. 그가 내 딸을 끝까지 책임져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내 문을 두드렸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게 말했다. 손아가. 절 집에서 내쫓았어요. 또 싸운 거야? 이번엔 진짜예요. 그 애가 저더러 약해졌다고 했어요. 더는 매력이 없다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였기에 놀랍지는 않았지만 아팠다. 들어와. 추우니까. 그는 말없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축 처진 어깨와 텅 빈 눈빛. 나는 그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서질 수 있구나.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애한테 잘하려고만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마치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쏟아진 듯. 별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옆에 앉아 조심스레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는 그 손길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내 손 위에서 울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조용히. 나는 그 눈물이 식을 때까지 손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내 사위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별표 한 명의 버려진 사람 별표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잠이 들 수 없었다. 그의 눈물과 손의 온기가 내 가슴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된 가슴이 지금 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식탁을 정리하고 내게 커피를 따라줬다. 어젯밤 죄송했어요. 민망하네요. 사람이 힘들면 울 수도 있지. 나는 웃었다. 그도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무언가 더 있었다. 감사, 안도, 그리고 슬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말이 줄었지만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았고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있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사이. 그건 위험하고 동시에 따뜻했다. 셋째 날 밤
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어머님. 아니, 명숙 어머님. 그날 제 손 잡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마음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아침을 맞았지만 커피 향기가 달랐다. 그가 내리는 커피는 늘 진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어머님, 오늘은 밖에 좀 나가보실래요? 그가 물었다. 밖에?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이 좀 답답하시잖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시장이라도 가보자. 그날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시장 골목 사이로 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그의 손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 걷는 그 평범한 시간이 이상하게 가슴을 간지렸다. 이게 그렇게 그리웠던 건가?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걸어주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불쑥 말했다. 어머님, 웃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응. 웃으면 참 예쁘신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너무 요란하게 뛰었다. 또다시 그 말을 듣다니? 이번엔 딸의 남편에게서. 별표. 그날 저녁 딸 소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민재 연락돼요? 응, 내 집에 있어. 또 싸웠어? 그냥. 잠시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대. 엄마 조심해. 조심. 엄마 너무 착하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휘말리지 말라.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데. 밤이 되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에 반사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불 끄셨네요. 비가 오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 그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울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아프면 울 수도 있지. 근데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 생각이 계속 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어머님 앞에 서면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내가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그 짧은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머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아니, 명숙 씨.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불렀다. 딸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별표 별표. 이러면 안 돼. 나는 작게 말했다. 알아요. 근데 그냥 이 순간만은 괜찮을까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방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그는 놀라며 손을 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젠 자야겠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별표 별표.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테이블 위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감사했다니.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걸까? 별표 별표. 그날 밤 순영이 전화를 걸었다.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네? 그래? 누가 옆에 있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 남자지? 그 눈물 많던 사위.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순영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래도 가봐.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살아있는 게 뭔지 느껴봐. 별표 별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나를 안고 싶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더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녔다. 나는 그가 없는 시간에만 부엌에 있었고 그는 내가 잠든 후에야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짧은 인사조차 어색해졌고 집안 공기엔 조심스러운 정적만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밤 갑작스러운 정전이 있었다. 갑자기 꺼진 불.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나는 촛불을 찾아 어두운 거실을 더듬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괜찮아. 그냥 불만 나갔네. 그가 손전등을 켜고 다가왔다. 우리 둘밖에 없는 이 집에서 작은 빛 하나가 모든 걸 밝혀주었다. 괜히 무섭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나랑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말을 뱉고 나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은 눈으로. 그 순간.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도망가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 그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정말 잠깐이면 돼요? 그냥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 대신 그를 바라본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고 내 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별표 별표.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다. 너무도 필요한 온기였다. 그 품 속에서 나는 수십 년 만에 여자라는 감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가 났다. 소나였다. 엄마. 딸의 목소리. 그리고 민재. 우리는 서로를 밀쳐냈다. 그가 먼저 뒤로 물러섰고 나는 식탁 옆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애썼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눈앞에서 모든 걸 본 사람의 음성이었다. 소나야, 오해하지 마. 내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을까? 내 남편이 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장면을? 별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의 눈엔 배신감보다 더 깊은 혐오와 냉소가 담겨 있었다. 민재 오빠, 대답해. 엄마를 여자로 본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 고개 떨굼이 모든 대답이 되었다. 그날 밤, 딸은 집을 나갔다. 문을 쾅 닫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나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혼자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민재는 침묵 속에서 살았다.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고 문 밖으로 나갔고 밤에는 조용히 소파에 누웠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사라졌고 남은 건 죄책감과 불면뿐이었다. 별표. 그는 나에게 손을 다시 내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별표. 셋째 날 딸이 돌아왔다. 말없이 들어와 짐을 챙기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항상 의젓하다고 생각했어. 차분하고 책임감 있고 나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엄마도 결국 여자였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별표. 딸은 떠났고 민재는 방을 뺐다. 며칠 후 집엔 다시 혼자 남은 내가 있었다. 별표.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처음 그가 눈물을 보였던 자리만 바라봤다. 그날 그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조금 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민재도 소나도 내 곁에서 멀어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날 내가 잡은 건 그의 손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다. 몇 달 후 우연히 순영과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 아직 생각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피한 그 순간 순영은 웃으며 말했다. 생각나는 거네. 근데 그게 사랑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랑은 아니었어.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감정. 누군가가 날 바라봐주고 필요하다고 말해줬던 순간. 별표. 그는 그 후 연락하지 않았다. 소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주소도 없이, 발신인도 없이. 단 한 문장. 그날 어머님의 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나는 엽서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별표 별표.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를 통해 다시 나로 돌아왔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별표 별표. 이제는 다시 혼자다. 하지만 더는 공허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가장 약한 순간에 내 손이 그 사람의 마지막 기댈 곳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충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다. 나는 2번 결혼했고 한 번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 어떤 남자도 내 품에서 그렇게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 그 순간의 그 눈물은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든 한 방울이었다.